자, 올해 봤던 수능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한성 일단 풀어볼 텐데,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 왜 하죠? 자, 우리가 끝을 봐야 얼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겠니? 그래서 하는 거야. 자, 빈칸 문제는 일단 빈칸 문제를 푸는 기준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진술이고요. 반대말도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역진술. 자, 재진술이나 역진술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재진술이라는 건 뭐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재진술이나 역진술이 안 보인다 그러면 원인 보고 결과, 결과 보고 원인, 인과적으로 추론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31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Because this information was the key to their blank, these firms worked in relative secrecy, frequently built on family ties, trust, and loyalty. 자, because 얘가 뭐야? 원인이지? 그 다음 얘가 뭐야? 결과죠? 자, 그러면 결과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원인에는 빈칸이 있으니까. 자, 이 회사들이 앞에 무슨 회사들 이야기가 나왔겠죠? 자, 일을 했는데 상대적인 비밀 속에서 일을 했대요. 빈번히, 자, build, 과거 분사죠. 이 가족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신뢰, 그리고 loyalty, 충성심에 기반을 둔 채, 자, 상대적으로 좀 비밀스럽게, 자, 운영을 했대요. 이게 결과입니다. 약간 비밀스럽게 운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찾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원인 봅시다. 이 정보는 그들의 빈칸의 열쇠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네, 그지? 자, 이러한 정보가 그들의 빈칸의 열쇠,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운영이 되었대요. 자, 이 정보가 뭔지 앞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 The early grain trade firms were active in both surplus producing and food deficit regions, and these firms made it their business to know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자, 초기 곡물 무역 회사들은 활동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 both A and B, A와 B 두 군데에서 A는요, surplus producing 지역이고요. surplus는 흑자, 잉여, 남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흑자를 생산하는 지역과 자, food deficit이라는 단어는 부족, 결핍이란 뜻입니다. 자, 흑자를 생산하는 지역과 식량이 부족한 지역 두 군데에서 모두 활동적이었고, 이 회사들은 자, 천일문 기본 챕터 3 목적어에 의해서 선생님 설명한 부분인데, 자, 이때 가목적어, 자, to know,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고요. 그 다음에 their business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형식 구조야. 이 회사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로 만들었는데 무엇을, 아는 것을, 뭘 알아요? 상태. 자, 양쪽 지역, 즉, 흑자를 생산하는 지역과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아는 것을 자신의 비즈니스로 만들었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그들의 빈칸의 열쇠였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는 뭘 얘기하는 걸까? 첫 번째 문장에서. 뭐죠? 주 지역의 인구가 수라고. 자,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요거죠? 그지? 네. 이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그들의 빈칸의 열쇠였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운영이 되었대. 가족끼리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관계, 충성심에 기반해서. 아직 여기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 또는 역진술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좀 더 정보를 봐야 되겠네요. 자, in addition, 게다가 뭐예요?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추가하고 있는 거죠. These firms were able to benefit from the rise of commodity exchanges and commodities futures markets that emerged in the mid 1800s. 이 회사들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성장으로부터 자, 커머디티 상품이고요. 상품 교환. 그리고 상품 여기서 피처는 미래란 뜻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냐면 선물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선물이 기프트가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미리 물건을, 미리 물건을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상품, 선물, 시장의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자, 상품 교환과 상품 선물 시장은 언제 나타났냐면 1800년대 중반에 나타났대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봅니다. 자, agricultural markets are naturally unstable. unstable 무슨 뜻이죠? 불안정한이란 뜻이지? 농업시장이라는 건, 자, 자연스럽게, 당연히 불안정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due to changes in harvest size, 이 수확 사이즈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불안정했습니다. That result from variable weather patterns and other factors. 자, result from. 자, result가 동사로 쓰였을 때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올 때가 있고 in이라는 전치사가 올 때가 있는데 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올 때는 뒤에 원인이 나오고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esult from은 어디에서 비롯되다 이런 뜻이고요. result in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아변적인 날씨 패턴과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 수확 사이즈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농업시장이라는 건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가뭄이 될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수확 사이즈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농업시장이라는 건 안정적이지가 못한 것입니다. 항상 불안불안한 거야. 알겠어? 다섯 번째 문제. Locking in prices. 가격인데 무슨 가격이야? Lock in. 잠궈 놓는 가격이야. 이런 걸 고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정 가격인데 by buying and selling grain for future delivery. 자, 선물 전달을 위해서 곡물을 사고 판매함으로써 고정 가격은 help these firms to minimize such risks.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지. 자, 근데 이거 봐봐. 주어 help, 그다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거나 투 생략한 원형 부정사 둘 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주어가 원인,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가 결과,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어가 도와서 목적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다시 말해서, 자,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결과입니다. 미리 국물을 사고 판매함으로써, 자, 가격을 고정시켜 놓는 거. 자, 이게 이 곡물 회사들이 앞에서 말한 이러한 리스크,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알겠습니까? 가격을 미리 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 It made sense for the grain trading companies to manage their risks within a single firm that was operating in more than one country, rather than operating as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 trading with each other. 자, it 가주어, 그 다음에 to manage 진주어, 여기 for the grain trading companies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자, make sense라는 표현은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이런 뜻이고요. 합리적이다. 곡물 무역 회사가 그러한 위험성을 관리하는 건 이치에 맞는데, 자, 어디에서 관리를 하냐면 단일 회사, 어떤 회사? 한 나라 이상에서 활동하는 단일 회사에서, 즉 다국적 기업에서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치에 맞았다. rather than은 뭐뭐가 아니라 이런 뜻이죠. 이게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래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단일 기업 안에서 그러한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 나라에서 서로 동일한 어떤 위치에서 자꾸 거래하다 보면 리스크가 커진단 말이야. 알겠어? 자, 7번 문장 봅시다. Their access to information in multiple markets enables them to easily cover the risks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commodity trade. 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요것도 오형식 구조인데, 자, enable이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도 이게 원인, 이게 결과로 보는 거야.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수의 시장에서의 정보에 대한 그들의 접근 기회 때문에 이 회사들이 쉽게 어떤 위험성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커버할 수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냐면 associate with 뭐뭐 관련된 이 농업적인 상품 무역과 관련된 리스크를 커버하는데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가 될까? 공통 분모가 보이십니까? 자,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어? 그러면 지금 여기 원인에 해당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뭐예요? 자, 그러면 다시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자, 가격을 고정시켜서 이 회사들이 그런 위험성, 어떤 위험성,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자, 그 다음에 다수의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정보의 접근 기회 덕분에 위험성을 이 회사들이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야? 지금 인과관계가 다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야? A 원인, B 결과인데 여기서 지금 결과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에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위험성.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그들의 위험성에 있어서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운영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리스크, 위험성과 관련된 말을 선택지에서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찾아봅시다. 1번. 자, profitability. 수익성이죠, 수익성. 자, unification은, 자, 통합성이고요. innovation은 혁신이고, reputation은 명성이고요, 평판. morality는 도덕성입니다. 그럼 리스크와 관련된 단어는 뭡니까? 수익성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정답률 53%, 정답률이 50%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50%보다 아래에 있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 50%, 60% 이상이다 그러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환장 파티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7번 문장. As writers, 작가로서 we have to blank. 우리는 빈칸해야만 한다. 자, 의견이죠, 의견. 필자의 의견. 그다음 in effect we have to imagine both halves. halves는 half의 복수형입니다. 양쪽 절반이란 뜻이죠. of a virtual conversation, virtual 가상의.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지금 요 세미콜론 앞에하고 세미콜론 뒤가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면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가상의 대화의 양쪽 절반을 상상해야 한다. 그럼 문제는 가상의 대화의 양쪽 절반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are not mysterious.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기본 지침들, 좋은 스타일, 좋은 문체를 위한 기본 지침들이 신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In fact, you use them every day in conversation. 자,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예죠? 좋은 스타일을 위한 기본 지침들을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이 글의 대상은 뭐라는 거예요? 좋은 스타일을 위한 기본 지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글 잘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다 쓰고 있는 거라고. 자, 두 번째 문장 봅니다. In conversation and in writing, we all rely heavily on cooperation. 대화에서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두 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협력에. To make sense of exchanges. 어떤 주고받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And a polished practical style makes cooperation easier. 자, makes. cooperation이 목적어고 easier가 목적격 보호. 오형식 구조죠. 그러면 얘가 원인, 얘가 결과. 그럼 다시 볼게요. 대화에서나 글쓰기에 있어서 우리 모두 자, 주고받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협력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세련된 실용적 스타일이라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세련된 실용적인 스타일이라는 건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자, 요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문장. 자, writers develop such a style by acknowledging that readers expect the same things that listeners expect in conversation. 자, 작가들은 그러한 스타일을 발달시키는데 그러한 스타일 뭘 얘기하는 거죠? 세련된 실용적 스타일. 그지? 근데 어떻게 발달시키냐면 원인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합니까? 독자들도 청자들이 대화에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기대한다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이나 대화를 듣는 사람이나 기대값은 똑같다라는 걸 인정해서 이러한 세련된 실용적 스타일, 즉 좋은 스타일에 대한 기본 지침들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대.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야? 글을 쓸 때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을 대화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야지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someone who is not clear,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or who offers too much or too little information. 자,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클리어하지 않아요. 두 번째, 토픽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정보를 너무, 그러니까 투머치한 정보나 또는 정보를 아예 주지 않는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you will quickly lose interest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서 빠르게 관심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어? 자, 다섯 번째 문장. Writers too. 작가들 또한 need to be clear. 첫 번째, clear 해야 되고요. 두 번째, stay on the topic 해야 되고요. 세 번째, and give information appropriately.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대화하는 거랑 똑같다, 글쓰기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 In fact, 실제로 this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 관객과 적절성에 대한 관심은 maybe even more important in writing than in conversation. 대화에서보다는 글쓰기에서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이유가 because writing does not permit 허용하다. 글쓰기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The nonverbal communication and immediate feedback that are part of conversation. 대화의 일부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글쓰기는 허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객과 듣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적절성에 대한 관심이 대화에서보다는 글쓰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자, 7번 문장에서 가상의 대화, 즉 글쓰기에서 양쪽 절반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죠, 요거. 알겠어? 이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독자들이 자, 대화를 듣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기대한다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세련된 스타일을 발달시킨다라는 거지. 요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독자하고 청자를 동일시해야 된다. 즉각, 비언어적인 피드백도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 알겠어요?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writing and conversation.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글쓰기와 대화에 있어서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죠? 2번. 인비전은, 자, 가시화시키다, 즉 구체화시키다 이런 뜻이야. 자, the reader's preference for stylistic writing. 자, 스타일리스틱한 글쓰기를 위해서 독자의 선호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독자의 선호가 아닙니다. 독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독자와 청자를 동일시 여겨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picture the reader's desire. 독자의 바램, 관심을 그려야 하는데 for more knowledge. 독자의 바램이 더 많은 지식을 위해서. 지식 제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4번 develop collaborative writing with readers. 독자들하고 협력적인 글쓰기를 발달시킨다. 독자하고 같이 글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었고요. 답은 5번. Anticipate the absent reader's response. Anticipate,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자리에 없는 독자의 반응을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 없는 독자의 반응이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요거, 그리고 요거를 의미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정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률이 30%.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 그래서 너무 겁먹지만 이게 끝이야, 끝. 우리가 끝을 먼저 보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끝판왕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아, 얼만큼 내가 거리가 남았구나. 그걸 측정하고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겠다를 가늠하자고 이걸 보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괜히 좌절감 주고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학생 그 얘기 하던데, 이거 이제 예비고일 학생인데 이걸 수능 딱 보더니, 아, 단어 좀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 단어 조금만 열심히 외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그런 취지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1번 문장 볼게요.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a new building or addition if they blank.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people이 되겠죠? 만약 사람들이 빈칸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건물이나 추가물에 대해서 더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거 무슨 관계예요? 원인, 결과. 인과관계지? 근데 결과가 긍정적이니까, 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건물이나 증축에 대해서 좀 더 만족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빈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뭘 해야 하는지. 첫 번째 문장.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to react to your designs while in progress is the key to professional success. 자, ing, giving. 어디까지 주어? 어디까지가 주어져? 자, 클라이언트가 간접 목적어고, sufficient opportunity가 직접 목적어고, 자, to react, to 부정사는, 자, 앞에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while in progress, 여기까지. 자, 얘가 동명사 주어고, is가 서술어, 즉 동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자, 어떤 기회? 자, 진행 중인 당신의 디자인에 반응할 충분한 기회를 고객들에게 주는 것이 열쇠, 핵심인데 무엇에 대한 직업적 성공에 대한 열쇠이다. 자, A가 B에 대한 열쇠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B 하려면 A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알겠어? 네가 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 고객들한테 너의 디자인이 while in progress, 진행되는 동안에 반응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 as well as clients is even more valuable in the long run. 자, ing 어디까지? is 앞까지. 자, prospective는 앞으로의, 장차의, 예상되는 이란 뜻이고요. 고객뿐만 아니라 as well as 앞으로의 예상되는 건물 사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세 번째 문장. Say your client is a large corporation such as a healthcare provider. 자, 예시.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의 클라이언트가 대기업, 뭐 가령 대형 병원, 자, 고객 서비스 제공 기관, 자, 대형 병원과 같은 대기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번째 문장.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erve as your client, 비록 병원 관리부가, 행정부서가 당신의 고객으로서 기능을 할진 모르겠지만,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on personnel, 인사과 직원이죠. 자, 이 관리부서 직원들의 관점은 will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of doctors, interns, residents, nurses, and other medical staff who use the building regularly.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사들이나 인턴들이나 레지던트나 간호사들이나 다른 의료 직원들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자, in addition, 게다가 the experiences of patients and visitors, 환자들과 방문객의 경험, who use the building irregularly, 병원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자, 이 사람들의 경험은 often as a result of life-threatening emergencies, 목숨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결과로서 are altogether different as well. 역시 또한 아예 다를 것이다.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겁니다. How each type of user experiences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as well as how each reacts to your prospective designs.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가 되는 거죠. Inevitably produces a better building. 자, 얘가 동사, 얘가 주어. 자, 이해를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뭘 이해하는 겁니까? 자, 각 유형의 사용자들이 어떻게 현재의 의료 환경을 경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각각이 당신의 장차의 디자인에 대해 반응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 불가피하게 반드시 보다 나은 건물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보다 나은 건물을 생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알겠어? 자, 다시 정리한다.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이나 어디션, 증축에 대해 더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고객들, 사용자들, 이런 관계자들 모두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선택지에서 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1번. 자, 만약 사람들이 다수의 디자인 훈련 기간에 관여해오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2번, are given the opportunity, 기회를 받는다면, 여기까지 좋아. to draft a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을, 자, 그려낼 기회를 받는다면, 그럼 고객들이 디자인을 그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3번, have established trust with the building designers. 신뢰감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 얘기 아니잖아, 지금. 그지? 4번,
have been consulted in the design process. 컨설트를 받는다면, 디자인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는다면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매력적인 오답. 자, share their perspectives. 자신의 관점을 공유한다면 여기까지는 좋아. 건물에 대해서. 근데 누구랑? 디자이너가 아니라 서로 사용자들, 고객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률은 23%. 올해 수능을 봤던 수험생들의 정답률입니다. 100명 중에 23명 맞았다라는 거야. 대부분은 거의 다 틀렸다. 그러면 잠깐만, 지금. 자, 31번은 뭐 그나마 반반이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32번부터 33번. 이건 뭐 거의 손도 못 대고 그냥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발을 동동 굴렸다. 그러면 벌써 5점 날아간 거지? 5점 날아간 거야, 그지? 아까 저번에 24번 제목 문제가 정답률이 28%인가 그랬거든. 그거 3점짜리였는데, 거기서 완전 8점 날아가고. 수능 최저 9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간당간당하죠? 자, 34번 보겠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산 넘어 산이네. 일단, 보시면, 칸트 나옵니다, 칸트. 칸트 나오면, 일단, 그냥, 사요나라다. 칸트 나오면 끝난 거다. 칸트 몰라, 칸트? 자, 국어에서도 칸트 나오면 포기해야 돼, 그냥. 왜요? 수상인데. 어려우니까. 자, 근데 이거는 칸트를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 읽어보고 답을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저는 답을 아는데요. 왜 이게 답인지 찾아봐, 다시. 이석이 답이 몇 번인지 알겠니? 그래. 이렇게
어휘력이 문제야. 저는 2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네. 설명할 수 있어요? 음. 다음 건데, 이거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못 풉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해결성이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한번? 그래? 2번이었습니다. 갑니다. 자, 마지막 문장. If, 만약,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Forbid가 무슨 뜻이죠? forbid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법이, 앞에 무슨 법이 나왔겠지? 네. 댐이 누군지 앞에 나왔겠죠? 복수명사? 그러한 법이 금지를 한다면 그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근데 어떤 거냐면 그들이 합리적으로는 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할 짓을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법은 빈칸 일리가 없다. 원인, 결과, 인과관계죠? 인과관계잖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캔낫입니다, 캔낫. 다시, 어떤 법이 있어. 근데 어떤 누군가가 합리적으로는 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 안 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안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알겠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할 짓을 못하게 하면 그 법은 빈칸일 리가 없다. 자, 인과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런 법이 무슨 법인지, 댐이 뭔지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s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란 뜻이죠. 자, 칸트는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무슨 옹호자? 법이라는 규칙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였어요. 궁극적인 개런티, 보장책으로서. 무슨 보장책? 안정과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책으로서 법의 지배, 규칙에 대해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야?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야, 칸트는.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He believed that 그는 믿었는데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여기까지 일단. 자, 칸트가 믿었던 건 뭐냐면 인간의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형태죠? 효과적이고 binding, 묶어주는, 즉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틀에 의해 규제를 받는 좀 더 합리적인 형태로 인간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예요.
왜 움직이고 있느냐? 왜냐하면 only such frameworks enable the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to cooperate. 그러한 틀, 어떤 틀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얘네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화롭게 번영하도록 그리고 협력하도록 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However, 역적. 하지만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inevitable, 불가피한. 자, 불가피한 발전에 대한 그의 신념은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낙관적이거나 or high-minded, 마음이 높은 고상한이란 뜻이죠. 고상한 인간의 nature, 본성에 대한 견해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아, 인간이라는 게 뭐 선한 존재다. 그래서 이런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성선설, 그럼 성선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사회는 발달한다라고 굳게 믿은 게 아니라고. 네 번째 문제, on the contrary, 그와는 정반대로 대조죠.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이제 그의 신념, 칸트의 신념이죠. 이건 오히려 어디에 더 가깝냐면 홉스의 관점과 더 비슷합니다.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prone이라는 건 뭐뭐하는 성향이 있는, 뭐뭐하기 쉬운이라는 표현이야.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 성향의 본성은 makes it necessary, it 가목적어, to establish 진목적어. 자,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 성향의 본성 때문에 필요한데 뭐가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효과적인 법적 체계를, 틀을 in order to secure peace,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근거는 성선설이 아니라 뭐예요? 성악설인 겁니다. 인간 개차반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섯 번째 문제. We cannot count on, 의지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자, 이거 동격 관계로 보면 되겠고요. 자, goodwill, 호의정. benevolence도 동의어입니다. 자비심.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자비심이나 또는 호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But even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하지만 심지어 악마의 나라조차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법적인 시스템 내에서는. 어떤 시스템? 모든 시민을 똑같이 묶어주는, 구속하는 법적 시스템에서는 악마들의 나라라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지, 칸트의 믿음은 법이 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뭐 안전하고 그다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칸트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알겠어? 자, 여섯 번째 문제. Ideally,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embodiment. 자, body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화, 구현이라고도 하죠. 이상적으로는 법이라는 것이 그러한 정치적 원칙을 구현하는 것인데,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모든 합리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법이라는 것이다. 알겠어? 합리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치적 원칙을 구현시킨 게 법인데, 그런 법이 누굽니까? 합리적인 존재 보고 뭔가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게 되면 근데 어떤 거야? 합리적인 존재가 합리적으로 안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법이라는 게 빈칸일 리가 없다. 여기 무슨 말 들어가야 돼? 플러스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 판단해봐. 플러스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 지금 칸트는 법이 있어야지 인간은 안전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 알겠어? 법이라는 게 합리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 원칙을 구현한 거래. 좋은 거라니까? 만약에 원인, 그러한 법이 누군가 보고 합리적으로 선택 안 할 짓을 하지 말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법이 마이너스일 리 없다. 이상한 걸 리가 없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알겠어? 마이너스일 리가 없다. 아니, 합리적으로 안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어? 붙어 있으니까 안 좋을 리가 없다. 빈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자,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라는 건 결국에는 퉁치면 뭐야 이거? 나쁜 거다. 마이너스가 되버립니다. 플러스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요 한 단어 때문에.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거. 알겠어? 자, 2번. 사법체계를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법체계를 방어하는 것도 좋은 거죠? 사법체계 방어는 전혀 상관없는 논리입니다. 어쨌든 근데 플러스입니다, 이거. 3번.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restraint. 제약.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게 마이너스죠. 3번이죠. 4번,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그들의 사악한 본성을 억누르도록 강요될 수 없다. 사악한 본성을 억누르는 것은 플러스니까 역시 안 되고요. 5번, 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이상적인 법적 체계에 대한 가정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플러스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푼 거예요? 자, 재진술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원인 보고 결과 찾은 거야, 그냥. 알겠어? 자, 원인, 결과. 이런 게 인과적 추론인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칸트는 법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어? 합리적인 존재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어떤 원칙을 구현시킨 게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법은요, 인간의 안전과 뭐 조화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보장해주는 보장책이라니까. 알겠어? 근데 칸트가 왜 이렇게 법에 대해서 신봉하는 거야? 인간이 뭐 착하니까? 아니야. 인간은 못돼 처먹었어. 어? 인간은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없으면 아사리판 되는 거야. 그냥 악마의 나라라도 악마들이 사는 나라라도 법만 있으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칸트는 믿었던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존재가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할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이상한 게 아니다. 그 얘기라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1번하고 3번하고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게 아니냐. 둘 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거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완전 다른 이야기야.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근데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유를 그냥 제한하는 건 안 좋은 건데,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 그건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고티죠, 고티. 이 문제 낸 사람들. 그러면, 자,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작년이었지? 작년에, 올해인가? 아니, 올해는 아닌 걸로 알고, 작년에 하여튼, 전 대통령이 무슨 킬러 문항 배제 그냥 걔 난리를 쳐가지고, 킬러 문항이라는 게 없어졌다. 그럼 너희들이 킬러 문항이 뭔지 알아둬야 되는데, 영어에서 킬러 문항은요, 지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 어떤 복잡하고 지역적이어서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아니면 단어가 너무 수능 범위를 지나치게 막 넘어서는 경우 이런 것들로 이제 지문이 이루어지면 이걸 킬러 문항이라고 했는데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런 걸 배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가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막 수능 영어라고 단어 하나도 모를 것 같았지. 근데 은근히 단어 좀 외운 친구들은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아예 모르는 건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지문을 딱 봤을 때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충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평가원의 수능 영어의 트렌드는 뭐야? 디테일함에 있어요. 디테일함. 예전 같았으면, 이거 딱 주제문 찾아가지고 다 3번 이렇게 딱 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니까?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것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게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요 글을 섬세하게 읽을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읽어서는 택도 없다. 대충 읽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 다 좋은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성과 속도감을 같이 길러줘야 돼. 앞으로는.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학습 방향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확성과 속도감을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수능 영어에서 지금 여기서 다 털리고 그래서 89점, 79점 나왔다고 생각해봐. 89점은 그나마 낫지. 아쉽긴 하더라도. 79점 나왔다고 해봐. 3등급이야. 3등급이라고. 절대평가니까 수능 영어. 3등급이면 잘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 3합 7 맞춰야 돼. 영어에서 3등급 떴어. 그럼 국어 수학에서 2등급 찍을 거야? 그게 불가능하답니까? 국어 수학에서 2등급 찍을 정도 실력이면 정시도 해볼만 해요. 정시도.
국어 수학을 동시에 2등급 찍는다? 이건 진짜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만약에 1등급 나왔다. 최소 2등급 나왔다. 2등급 쳐보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에서 2, 하나에서 3, 이렇게만 떠도 숨통이 트이고, 아니, 영어에서 1등급 나왔다 그러면 국어 수학 3탑 나와도 최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영어가 수능에서는 개꿀 과목이에요, 사실은. 아,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어려운데, 어,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좀 어려웠거든? 이거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았는데, 그게 또 좀 어려운 편이었어. 올해 9평이. 근데 1등급이 6% 정도였고, 2등급 80점 이상이 20.8%인가 그랬어, 선생님 기억으로. 상대평가로 따지자면 무조건 4, 11%야. 택지. 무슨 말인지 알아? 상대평가로는 언감상식 꿈도 못 꿀 등급을 영어애들은 거둘 수가 있다는 말이지. 어쨌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과 속도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찍듯이 하는 그러한 영어 학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알겠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